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필기시험은 공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오랫동안 버티면서 쓰는 연습, 그리고 틀리면서 다시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400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버텨낸 분들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축하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기 합격을 하고 나면 그 합격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합격하기 전에는 필기만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면 바로 다음 걱정이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을 하면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실무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 경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필기 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실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른 기술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에 합격하신 분들이면 이런 걱정은 더 많이 들 겁니다. 자,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이 많다고, 경력 많다고 바로 합격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문은 합격한 사람들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모두 다 공평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면접 시험을 4번 봤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면접 준비 잘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시 자격 서류입니다. 이 응시 자격 서류는 큐넷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에 항상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이 최고 기술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 예정자가 됩니다. 즉, 완벽한 필기 합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응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응시 서류 제출이 있는데요. 응시 서류는 필기시험을 본 다다음 날부터 접수받기 시작하는데 보통 2단계를 생략하거나 모르고 있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챙기게 되는데요. 합격 발표 나고부터 응시 서류 제출을 하는 기간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0일 이내에 응시 서류 제출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제출해서 자신이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를 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돼서 경력이 누적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떼서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이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받고 이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를 판단받게 되는데요. 절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산업인력공단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건설 분야이긴 한데 건축 구조 실무 경력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 적합한지 모르겠다. 그럴 때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AI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공단에 물어보셔서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서
적정이 나오면 그제서야 필기 합격자가 됩니다. 합격자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합격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면접 시험 접수를 해야 됩니다. 면접 시험 접수를 해야 됩니다. 면접 시험 접수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해볼 일이 없죠. 그런데 면접 시험 당일에 접수하는 당일에 막상 로그인을 해서 접수를 하려고 보면 좀 새로운 창들이 뜨고 그런데요. 장소는 서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한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오전 9시 30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12시 30분, 2시, 3시 30분 이렇게 4가지 타임으로 되는데요. 응시 인원이 많은 그런 기술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응시 인원이 적은 경우는 하루에 다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 접수를 할 때 좀 늦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면접 날짜는 자기가 응시한 종목에 따라서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시간대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늦어버리면 이 시간대에 한정된 인원들이 있거든요. 4명, 3명, 4명 이렇게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시간대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면접 시험을 접수하는데요. 접수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이력카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력카드 작성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력이라든지 자기가 수행했던 그런 경력의 그 이력들을 적는 칸에는 상세하게 적지 마시고 동그라미만 치든지 아니면 체크만 몇 개 해서 바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스킵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거라도 작성해서 계략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계략 작성해서 면접 시험을 접수하세요. 접수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 면접 접수가 다 끝이 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면접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는 보통 이제 구술형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위원들께서 타이머를 켜요. 타이머를 켜고 이제 면접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4번 다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합니다.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 1분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 1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 면접위원분들은 면접자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면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성했던 이력 카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대략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때는 그 본인의 경력 그리고 주로 했었던 업무 내용 그리고 기술사에 도전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 기술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력카드입니다. 아까 면접 준비할 때, 접수를 할 때 이력카드에 이렇게만 적으라고 했죠. 동그라미만 치든지 해서 그 항목만 채우고 바로 넘어가라고 했는데요. 면접을 접수하고 나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력카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이력카드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면접위원이 만약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력카드에는 내용을 적었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력카드의 내용이 허위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력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것은 기술사 면접에서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위원들께서 이력카드에 있는 내용을 묻지 않고 그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나오게 되면 답변도 못해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기재한 이력카드에서 질문이 나오게끔 하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카드 작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하세요. 저는 경력이 없어요. 경력이 너무 짧아요. 그럴 경우에 이력카드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몇백 명 중에서 그 단 몇 명에 해당되는 그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거나 경력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력카드를 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력카드에 적으세요. 이력카드에 이거 적으세요, 저거 적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업무 능력도 다양하고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력카드 작성을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서브노트가 있잖아요. 서브노트를 이제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같으면은 서브노트를 보면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되거나 자기 실무 경험을 더 첨가해서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말로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소리를 내서 말하면 막힙니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균열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때는 필기시험에서는 정의, 원인, 영양요소, 대책 이런 부분들을 쓰면 되지만 막상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뭐부터 말해야 될지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온도균열은 수화열 또는 온도차에 의해서 구속응력이 발생하고 그 인장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라고 딱 말문을 열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원인과 대책을 말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필기 서브노트를 말로 바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 사례, 그리고 설계 기준의 변경 내용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면접을 4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 면접 4번 중에 3번 이상이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 사례를 물어보셨어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인천 검단에 있는 그 순살 아파트라고 했죠.
순살 아파트. 전단 철근이 부족해서 폭삭 내려앉았던 그 아파트의 사고 사례를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들어서 이거 대책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참 공부할 당시에 2022년도 콘크리트 구조 기준이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사고 사례와 설계 기준의 변경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모르는 문제, 답변하는 태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사 면접에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번, 3번 되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떤 문제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 순간적인 재치도 필요합니다. 기술사는 준비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사 면접을 보러 온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기술사이면서 검증을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할 수는 없는 걸 알아요. 그분들도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순간 면접 수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유심하게 보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그 태도, 문제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만히 보시기 때문에 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면접 준비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문제 분명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책임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면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서 자기의 그 필기 합격자를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 접수를 할 때는 날짜가 지정되고요. 이렇게 타임이 있으면 그 타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력 카드를 작성할 때는 접수할 당시에는 이렇게 간략한 기호로만 넣고 바로 접수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접수가 끝난 다음에 면접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를 준비하시고 이력 카드 작성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 기재하세요. 그리고 필기 서브 노트는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고 사례, 설계 기준 등을 꼭 알고 가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자가 기술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면접 시험을 봤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